네, 개장하고 13분 흘렀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이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쉬고 있고요. 자동차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조선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코스피 쪽이요. 시종일관 출발 전략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범 차장님, 1960선에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50, 60선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들은 다소 이제 1970포인트에서는 다소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급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 제가 2달 동안 현대차, 삼성전자만을 시장 주도주만을 좀 외치고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삼성전자, 현대차만이 시장에서 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대응하기는 올라가서 좋긴 좋습니다만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만큼 소외됐는데 다행히도 오늘 경기 민감주 좀 순환 사이클 되면서 오늘 화학업종이라든지 철강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그나마 다시 동참해서 시장의 상승 견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낙폭과대와 그다음에 수급 호조를 역시 또 얘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간에는 FOMC 회의라든지 유럽 정상회담, 그다음에 금통위, 그다음에 국내의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 입장에서는 관망세를 나타낼 거고 외국인들은 제한된 시장 속에서 일부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까지 9거래일째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구매 규모로는 전일까지 약 1조 3,252억을 순매수했고요. 12월만 들어서도 약 1조대가 넘는 현재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 시장 주도주인 삼성전자를 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 기아차도 많이 매수를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12월 순매수 외국인들 종목을 좀 봤더니 삼성전자, 기아차, 그다음에 IT에서 삼성전기, 그다음에 화학업종에서는 LG화학,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금융주에서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현대건설, 삼성중공업까지 외국인들은 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 수급이 계속 호전되고 있는 한은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들 기술적 입형 매매, 즉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포트에 편입하시면서 계속 시장 관심 가져야 필요 있겠고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주도주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는 포트 속에 반드시 편입되어야 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IT 부품 관련주들이 되게 이슈가 많았었는데 저 오늘 좀 다른 이면으로 좀 봤습니다. 삼성전자에 관련된 지분 보유, 즉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을 좀 두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건설주들 일부 좀 반등을 주다가 소폭 소강 상태였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을 4.06%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8조 9,100억인데요. 시가총액 대비 약 80% 넘는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인데 역시 보험주들 특히 삼성생명은 상장된 이후로 현재 공모가 이상도 못 올라와서 좀 지지분이한데 자산가치 부각 쪽에서 한번 또 메리트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을 약 7.52% 가지고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무려 16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따른 IT 부품주도 관심을 가지겠지만은 자산가치 부각되는 보유 지분 관련주도 관심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낙폭과대 수급보조 관련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수가 1960, 70포인트에서 마지막 피날레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트로이카 3인방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실례로 최근에 좀 지수 대비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건설주, 금융주 특히 증권, 그다음에 은행주들 수급이 상당히 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서는 앞서 종목이 중첩됩니다만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관심 가질 필요 있겠고요. 다음 은행주에서는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증권주에서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관심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다음 스몰캡 성장주 이제 올해 그다음에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스몰캡 약 2달 정도 말씀드렸는데 SFA라든지 한솔그룹주, 한솔 CSN, 한솔 테크닉스, 그다음에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일선 매매, 즉 추세가 아직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그대로 홀딩 계속 트레이딩 매매 관점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과 귤적 분석 말씀드리겠는데요. 역시 전일 또 거래대금 부재 속에서 외국인들 일부 매수 종목들로 시장을 상승 역할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거래대금 4조대 회복이 좀 여부가 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3조 6천억인데 4조대 회복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오늘까지 9거래일 순매수인데 연말까지 배당에 따른 메리트에 따라서 순매수 지속되는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 있겠고요. 13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때 지자체 물량 5천억 물량 정도는 시장이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그게 장중에 흡수되는지 당일날
그 청산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 있겠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밴드라인은 좀 소폭으로 잡았습니다. 1940선에서 밴드 상단은 10월 9일 개발하겠던 1980포인트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범 차장의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박형경 의원께서는 코스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1등주에 주목하자는 의견 주셨어요? 예, 오늘 지금 상황, 시장의 흐름도 역시 뭐 어제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7거래일 연속 동안 장 출발에는 상승으로 출발이 되었다가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의 주체들이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낙폭이 과도했던 이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코스닥의 종목들을 좀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식형 펀드의 영향 역시 클 텐데요. 전일 기준으로 8거래일 연속해서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전통적인 수급의 주체인 투신권의 강한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투신의 매도를 일정 부분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펀드의 자금 유출이 좀 안정이 되고 기관, 특히 투신권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야 시장의 안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새 12월도 중반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로 갈수록 또 분기 말로 갈수록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과 재무 건전성에 보다 예민한 반응 등을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연말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취약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마사지를 한다거나 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히 부실 기업들을 피하시는 전략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거꾸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섹터별 1등 종목들에 집중하는 모습 역시 분기 말로 갈수록 필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아몰레드 쪽 이슈입니다. 지난주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가 아몰레드 장비의 발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의 경우에는 약 2조 원 정도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투자되는 라인은 주로 태블릿을 포함한 중형 사이즈의 아몰레드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자가 당초에 기대했던 플렉서블이나 TV와 관련된 라인은 아닙니다만 내년 초에 개최될 CES 2013에 대한 기대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상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CES라는 행사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CES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군을 공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방 기업이나 혹은 따라가는 기업의 이미지를 덜어내고 혁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세워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CES를 통해서 세상이 기다리는 새로운 것, something new를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갤럭시 S4이거나 아몰레드 TV, 새로운 아몰레드 TV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계속 팔로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주는 SFA인데요. 아몰레드 쪽 물류 장비 어제 이제 수주를 발표를 했고요. 4분기에 성수기 효과 발생을 하면서 최대 실적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T 부품 쪽 이슈인데요. 오늘 나온 그 소식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PC와 모바일 기기를 합한 점유율이 작년에 14%에서 올해 21%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고위층에 따르면은 삼성전자의 PC 사업부가 무선 사업부,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 통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PC와 태블릿 PC 간의 시너지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우선 파트론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론의 경우에는 이 압력 센서가 내년도에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전방 산업의 확대, 자동차 쪽으로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터플렉스의 경우에는 애플의 아이폰 5 출시와 함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역시 플렉서블 터치와 관련된 신사업의 양산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은 안 들었습니다만 일진 디스플레이 역시 삼성전자 대표적인 터치 패널 관련주로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계 쪽 이슈인데요. 이 기계주들, 거래소 종목도 그렇습니다만 중국과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 또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감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러한 우려감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우디로부터 30억 불에 달하는 플랜트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 역시 투자 심리의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등주는 성광밴드입니다.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안정적인 수주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 두 분의 시장 대응 전략과 관심 분야까지 알아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기범 차장,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 박형경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